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5팀이 지금 발표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발표가 라이브 중계된다는 것에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베터 투게더 토크 아이디어 챌린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합니다. 대구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학회 플라이라는 팀인데요. 이 플라이는 파이낸셜 리더스 오브 영스터즈의 약자로 금융을 이끄는 청년이라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플라이의 소셜 임팩트 아이디어 함께 들어보시죠. 재능에 펀딩하라. 나의 재능은 얼마? 너의 재능은 얼마? 플라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작년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약 39.9%가 자신의 전공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약 40%를 제외한 학생들은 모두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신입사원 퇴사율을 보며 3년차까지 퇴사율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적절한 지원을 받아 자신의 꿈을 쫓아갈 수 있는 학생들은 괜찮지만 생활비가 급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청년들은 결국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은 의욕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 시간적, 정서적 여유도 부족하게 됩니다. 저희는 청년들이 편히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고자 성장하는 핀테크 산업과 클라우드 펀딩을 융합하여 사람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대출형 휴먼 펀딩 즉 플라이를 구상하였습니다. 플라이는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대출형 휴먼 펀딩은 기존보다 금리와 대출 이자를 낮게 특정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자기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플라이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투자를 받는 대상은 열정적인 청년들입니다. 투자 대상을 청년들로 하게 된 이유는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필요하며 사람은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하는 사람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다음은 플라이의 실행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총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플라이를 이용하기 원하는 청년들은 자신의 학업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자신의 열정과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받은 포트폴리오를 저희 플랫폼에서 일정한 기준을 세워 선별한 이후 협약을 약속한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투자자들과 신청자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이 단계에서 투자자들은 신청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시청자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무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신뢰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청자에 대한 투자 결정과 금액을 정한 뒤 투자를 진행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투자가 완료되면 청년들은 매달 활동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개인마다 일정한 기준을 세워 도달하지 못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투자 금액의 사용이 발각되며 경고 제도를 활용하되 경고가 3회를 초과하게 되면 모두 투자 금액을 몰수하고 이용을 영구 정지합니다. 활동을 마친 후 마지막 단계 목표 달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인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 청년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청년들의 활동 보고서를 기반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본인이 투자한
청년들의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 좋은 평가를 받은 청년들은 다음 투자 기회에 더 높은 신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플라이로 인해 예상되는 대표적 효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청년들에게 금전적 부담감을 줄여주며 시간적 여유와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유로운 도전 정신을 뽐낼 수 있습니다. 둘째, 플라이를 이용한 청년들은 자기 개발을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투자자들의 이자를 받아 투명한 경제적 선순환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년들의 끊임없는 자기 개발은 곧 미래의 무한한 성장을 뜻합니다. 플라이는 청년들에게 원치 않는 경험을 줄일 수 있게 하여 기회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청년들의 응원함과 동시에 이자를 받아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와 청년 간의 열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고 다양한 직무의 경험자나 현직자를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 다른 세대와의 소통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고객 세그먼트는 자기 개발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취준생과 인생 선배로서 그들을 응원하는 투자자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 제한입니다. 저희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청년과 이자를 받는 투자자들 간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자금을 지원받는 청년들은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채널입니다. 저희 상품들이 유통되는 채널은 추후 협약할 금융권의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웹사이트 형태나 앱사이트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역시 마케팅을 위한 채널로 활용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고객 관계 유지 방안입니다. 금융기관 협약으로 인한 고객들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으며 SNS상의 지속적인 홍보와 링크를 거제하여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푸시 알림을 사용하여 저희 상품을 지속적으로 고객을 노출시킬 것이며 이미 상품 이용을 마친 고객들의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참가자를 유입할 예정입니다. 다섯째는 수입 흐름입니다. 저희 플랫폼은 플라이 상품의 예대 마진 중 일부를 수수료를 떼어 수익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온라인 강의 사이트와의 제휴 관계를 통한 수수료 역시 수익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저희 상품 핵심 자원은 클라우드 펀딩 특징에 활용한 구조의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펀딩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다는 특징을 살려 투자자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핵심 활동입니다. 상품을 이용한 투자자와 신청자에 대한 영업 업무, 신청자와 투자 간의 자금 조달을 대행하는 업무를 마지막으로 상품을 지속하기 위한 꾸준한 마케팅 업무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 상품의 핵심 파트너는 협약을 맺을 금융기관입니다. 고객들의 신뢰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상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 예상되어지는 비용처는 플랫폼을 개발할 개발비와 상품 관리를 위한 근무하는 직원들의 위한 인건비, 시스템 운영하는 마케팅을 위해 지출되어질 운영비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플라이의 최종 목표는 이윤을 추구하는 상품이 아닌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잠재 능력에 투자하여 사회적 혁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능에 펀딩하라 플라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춘의 잠재 능력에 투자하는 대출형 휴먼 펀딩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해 준 첫 번째 발표 플라이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5팀이 이제 지금 발표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텐데요. 발표가 지금 라이브 중계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또 발표하는 우리 친구들과 또 발표자들이 굉장히 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5팀의 발표가 끝나고요. 또 저희가 잠시 또 재정 시간을 갖고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시상식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대구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학회 플라이팀에서 첫 번째 문을 열어줬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많아 비영리 단체 및 다수의 창업 경험을 보유한 열정 있는 청년입니다. 드림메이커의 김승윤님의 발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 챌린지에 참가한 청소년과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소셜 크라우드 펀딩 드림메이커의 김승윤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절히 이루고 싶은 거 아니면 간절히 소망하는 거?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고 많이 해온 말이지만 아직도 저희에게 너무도 난해한 말입니다. 꿈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뜻합니다. 두 번째,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두 정의는 야누스 신처럼 서로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춘들은 늘 꿈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7포 세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곤 하는데요. 이는 청소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진정을 하지 못한 채 자살이라는 아주 심각한 선택을 하고 또한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행복 지수는 꼴찌에 달합니다. 이 좀 더 확실한 문제 인식을 위해서 18세에서 29세의 5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시작하였는데요. 1위로는 돈, 2위로는 현실적인 문제, 세 번째는 방법으로 이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과 활동을 위해서 작은 문제 같은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주고 또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를 통해 각자의 꿈을 이루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저희 드림메이커의 이제 소개입니다. 저희 드림메이커는 5개를 중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자유를 중시합니다. 두 번째, 창의적인 것을 지향하며 세 번째, 능동적인 것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한한 열정을 지니고자 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저희는 사람을 중요시합니다. 저희는 열정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함으로써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총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대중들에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를 자사 플랫폼에 업로드한 후에 그거에 관련 이제 펀딩을 실행하고 종료합니다. 펀딩이 종료된 후 프로젝트 컨설팅 및 매니징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이후 총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는 각자의 성과나 이런 것을 대중들에게 보고합니다. 이제 단계별로 이 본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현재 비영리 단체나 창업 동아리와 같은 어떤 활동을 예정하고 있거나 혹은 수행 중인 청년들을 위해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한 청소년 또한 자신의 자기 개발과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교과 활동을 진행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는 이제 자연 문제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자신의 프로젝트나 활동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을 이제 지원하고자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처음 이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 사회적 가치와 적합한지 이제 검토 후에 또한 자체적인 플랫폼 매니저가 이를 펀딩을 실행하거나 이제 펀딩을 또 마지막에 도와줍니다. 또 추가 기능으로 이제 펀딩 종료 후에 뭐 바이럴 서비스나 아니면 컨텐츠 이제 멘토링 서비스가 들어가고요. 또한 만약에 펀딩이 실패한 이제 아이디어의 경우 좀 피드백과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재참여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저희의 핵심 이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플랫폼 매니저 같은 경우는 불법 혹은 지나친 사익을 위한 이제 프로젝트를 스크린하며 또한 그 이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펀딩 매니저 같은 경우는 자금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컨설팅 및 또한 리딩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이제 유형별로 이제 각자 성과 보고나 리워드가 공유되는데요. 리워드형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관련된 이제 상품이 대중들에게 배송되며 또한 투자형 같은 경우는 뭐 영리 활동의 경우에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는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17개 중 총 3가지를 이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창출할 것이며, 두 번째, 이제 불평등 완화, 불평등 감소 등을 이룰 것이며,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정의와 이제 좀 더 포용적인 제도와 그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드림메이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활동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저희 이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가 항상 이제 언제나 함께하고 이제 진행하는 사회적 혁신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심리적 웰빙을 고취하여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어떤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리고 자부심 이런 것들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에 낮았던 청소년들의 심리적 상태를 더욱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도식화한 장면입니다. 주 수입원으로는 이제 펀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아니면 이제 정기 구독료를 이제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 수수료가 있는데요. 수수료 대략 5%에서 7% 정도 산정되어 있고 또한 이제 만약에 비영리 활동의 소셜 임팩트의 경우 저희는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두 번째 매니징과 컨설팅 서비스 비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컨설팅이나 매니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일단 청년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이제 금액을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자신이 선택하는 대로 저희가 비용을 지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마케팅 비용이 있습니다. 이는 고객들의 데이터가 수합한 후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그런 데이터에 근거하여서 마케팅을 진행하는데 이때 약간 일정 부분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저희 드림메이커는 총 5가지 최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people, 사람들을 위해, 프로바이드, 올바른 문화 확산을 위해, 퍼블릭,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프로모트, 가치 문화 확산을 위해, 마지막으로 포지티브,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가 있습니다. 저희는 열정은 충분했지만 돈과 현실이란 이런 벽으로 인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또한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드림메이커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준 별똥별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재원의 부족으로 꿈을 이루지 못하는 전 세계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교류하고 이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그 청소년들이 좀 더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드림메이커는 함께라는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드림메이커의 김승윤이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년과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김승윤님의 소셜 클라우드 펀딩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요즘은 청년을 위한 기회가 참 필요한 시대이기도 하죠. 플라이나 드림메이커의 아이디어가 잘 실현되어서 청년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동아리 이네터스 이화 소속의 우리 한쪽이라는 프로젝트 팀입니다. 사회적 약자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학생들이 모인 팀이라고 하는데요. 발표는 손예원, 최은수 두 명의 학생이 진행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보호 종료 아동의 보육원 퇴소 이후의 삶을 위한 경제자립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우리 한쪽 팀입니다. 저는 초반부 발표를 맡은 최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한쪽 팀의 소셜 임팩트 아이디어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보호 종료 아동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아신다면 이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보육원에서 생활해온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법적인 어른으로 분류가 되어 정부의 보호가 종결이 되고 보육시설에서 퇴소해야만 하는데 이들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실제 보호 종료 아동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을 잘 읽어보셨나요? 해당 인터뷰를 통해 보호 종료 아동은 퇴소 전 제대로 된 금융 교육을 받지 못해 올바르지 못한 소비 습관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터뷰 속 보호 종료 아동은 LH 전세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에 대해 지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금융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호 종료 아동들의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호 종료 아동은 자립 능력이 불완전한 채로 보호 종료 조치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 정착금은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약 19.2%의 보호 종료 아동만이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보호 종료 아동의 약 31%가 보호 종료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또 다른 경제적 문제는 바로 보호 종료 아동은 단순 노무 직종에 한정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금 또한 적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 종료 아동의 절반 이상이 노무 서비스, 기계 조작 등 단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보호 종료 아동의 취업 형태가 그리 다양하지는 못한 현실입니다. 또한 2017년 기준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약 123만 원이었는데요. 이는 당시 최저임금 급여였던 135만 원보다도 적은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보호 종료 아동 중 10명 중 4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세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이들의 자립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의 사회적 문제 또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보육원 퇴소 이후 바로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시설에서 보고 듣는 직업의 분야는 공장 취업, 요리사, 사회복지사 등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지금 아래를 보시면 인터뷰 내용이 나오실 텐데요. 보호 종료 아동 2명은 보육원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살라며 그를 공장에 취직시켰다. 다른 꿈을 찾고 싶어 10개월 만에 그만뒀다. 후배들에게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삶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 정의를 통해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시설 밖 다양한 삶의 모습을 알아갈 수 있는 진로 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올바른 경제 습관 및 자산 관리 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먼저 브라더스 키퍼의 경우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고, 소이프의 경우에는 보육원 아동을 디자인 전문가로 키우는 디자인 전문 교육 기업입니다. 우리 한쪽은 보육원 아동에게 좀 더 다양한 직업 교육의 기회와 더 나아가 금융 교육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하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적 기업과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한쪽의 미션과 비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반부 발표를 맡은 손예원입니다. 저는 저희 프로젝트의 미션과 비전 부분부터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쪽의 미션은 보호 종료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전은 첫째, 보육원 아동들이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찾는 것. 둘째, 이를 활용한 교육과 실무 경험들을 충분히 하여 진로 설정과 더불어 자존감까지 형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퇴소 후의 생활을 위해 자금 관리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쪽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쪽은 보육원 아동들의 적성과 특기를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하여 잡지를 출판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진로의 탐색 기회가 적은 보육원 아동들에게 선택 가능한 진로의 폭을 넓혀줄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보육원 아동들을 위한 금융교육에 쓰입니다. 퇴소 이후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자산을 관리해야만 하는 보육원 아동들에게 우리 한쪽은 이러한 금융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제작 과정은 아이들의 생각과 관심사, 아이들의 재능과 실행력으로 이루어지며 그들이 만들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우리 한쪽에서 그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쪽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보육원 아동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니즈와 관심 분야를 파악하여 잡지의 전체적인 컨셉과 방향성을 함께 정합니다. 실제 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개인의 재능과 적성에 따라 역할을 배정합니다. 그 후 잡지 제작을 위해 각 역할에서는 기사 작성, 편집, 디자인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엔
보육원 아동들이 직접 실제 잡지에 들어갈 콘텐츠를 기획하고 취재, 편집하는 등 실무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때 우리 한쪽에서는 기업 및 직업인 컨택과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작 과정에서 멘토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잡지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며 보육원 아동 후원자와 소외계층 문제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 그리고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합니다. 판매를 통한 수익금으로 금융교육 커리큘럼을 진행합니다. 경제 전문가와 함께 자기주도적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보육원 아동들이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쪽의 안정화 계획입니다. 주요 고객층이 확보되면 초기 형식에서 나아가 월간지 형태로 구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립 출판 서점으로 유통 채널을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원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한쪽은 단기적이고 경제적인 측면만의 도움을 제공하는 기업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우리 한쪽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정리한 비즈니스 캔버스입니다. 보육원 아동들에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의 기회라 생각하여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들에게 아동기 시절부터 스스로 선택하며 그 과정에서 실패와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습니다. 보육원 아동들 개개인이 경제력과 자립 능력을 갖춰나가 퇴소 이후 사회에서 가치를 생산하고 영향력을 만드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 한쪽의 가치입니다.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보호 종료 이후의 삶이 더 이상 막막하고 외롭지 않은 사회를 위해 우리 한쪽이 그들의 한쪽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아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의 꿈을 응원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더 나은 우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 우리 한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경제자립 지원 프로젝트였죠. 이넥터스 이화 소속 우리 한쪽의 발표였습니다. 발표해준 손예원, 최은수 학생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발표자입니다. 4차 산업과 관련된 농업 분야의 건강한 변화를 희망하며 이와 관련한 연구와 업무를 하고 계시는 직장인 참가자분입니다. 포레스트 도네이션 프로젝트의 이한님의 발표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스토리가 있는 숲으로 포레스트 도네이션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이한입니다. 네, 포레스트 도네이션은 무엇일까요? 포레스트 도네이션은 스토리가 장애인이나 혹은 사회적 약자 계층이 직접 만든 이런 스토리가 있는 숲을 만들어서 이런 스토리가 있는 숲을 바탕으로 이 스토리 있는 숲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직접 임산물을 구매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도네이션을 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레스트 도네이션은 기본적으로 케어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케어팜이란 무엇일까요? 케어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네덜란드에서 성공한 사회적 운동입니다. 케어팜은 기존의 사회적 약자인 고령 환자 혹은 치매 환자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힐링을 하고 활동을 통해서 참여를 하면서 회복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참여자로서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우리나라의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숲에 대응을 해봤습니다. 많은 장애인들 혹은 사회적 약자인 치매 환자, 고령화 환자들이 직접 가서 이런 숲을 만들면서 숲을 조성하고 힐링 효과를 오히려 누리면서 더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이스 코드를 바탕으로 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라이스 코드는 지금 PPT 보시면 보이는 논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이게 논아트라는 건데 논아트는 이제 논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관광객들을 모으는 이런
그림이 있는 논을 말합니다. 이런 논을 바탕으로 일본의 한 현에서는 관광객들은 많이 유치했는데 정작 이런 쌀 도매나 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러한 논아트가 있는 논을 직접 찍으면 접속을 해서 쌀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툴을, 라이스 코드라는 툴을 만들어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 툴을 땡겨왔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숲을 만들어서 직접 사람들이 숲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부를 하거나 혹은 임산물 판매나 임산물 구매를 통해서 이들을 돕는 형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있는 숲은 어떻게 조성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숲이라는 개념이 고령 환자나 혹은 사회적 약자가 가서 힐링만 하고 끝이 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탈피해서 우리 도시에 있는 도시숲이나 근교의 숲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 고령 환자가 찾아가서 이들이 숲 활동을 해서 숲을 조성하고 숲을 만드는 걸 생각했습니다. 지금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숲을 조성할 때 장애 수준이나 혹은 고령 수준 혹은 치매 수준에 따라서 알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활동을 하는 개념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는 숲, 이 숲으로 뭐랄까요? 저희 포레스트 도네이션 할 겁니다. 포레스트 도네이션은 GPS, QR코드 혹은 여러 AR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직접 가서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네이션을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GPS로 해당 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그 숲을 조성할 때 해당 나무를 직접 조성한 사람들과 연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접속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UR이 나오고 있는데 U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 QR코드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이런 UR코드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데 보시는 것 같이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해당 임산물이나 혹은 사람들의 이야기, 고령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릴 수도 있고 임산물 판매를 근처 산림조합이나 혹은 여러 지역 농협들이랑 연계해서 판매를 하고 혹은 그 숲에서 만들어지는 임산물들을 판매하는 개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 있는 평점이나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얘기를 듣는 효과를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레스트 도네이션을 사용해서 저희는 단순히 이야기 있는 숲을 만드는데 멈추지 않고 포레스트 고, 포켓몬고 아시죠? 포켓몬고처럼 여러 게임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즐겁게 활동을 하고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사회 프로젝트로 확대하는 개념도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일리지 제도 혹은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바탕으로 여러 확대하는 이런 개념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레스트 도네이션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회적 역할입니다. 기존의 사회적 약자들로 우리가 케어해야 된다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을 직접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활동을 해서 이야기 있는 숲을 조성하고 이러한 판매들로서 수익을 창출해서 돕는 사회 일원으로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지 조성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숲이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익 창출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희 포레스트 도네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의 확장성입니다. 우선 생각해보면 단순하지 않습니까? QR코드나 GPS로 찍어서 접속한다. 이런 개념을 통해서 단순한 나무 사업을 장묘나 혹은 농업, 다양한 분야 혹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사업 계획을 말씀드릴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제일 단순한 QR코드 아시죠? QR코드를 활용해서 이런 장애인 혹은 사회적 약자들을 계층으로 알맞은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이들이 참여해서 직접 나무를 조성하게 하고 이런 나무나 숲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QR코드로 접속해서 임산물을 팔고 사람들이 사연을 듣고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QR코드에서 멈추지 않고 AR 혹은 GPS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합쳐서 확대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임산물 판매를 현재 있는
기념품 판매에서 넘어서 다양한 시스템으로 확대해서 판매하는 구조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관광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농업, 장묘,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포레스트 도네이션의 프로젝트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포레스트 도네이션의 이한님의 발표였습니다. 실제로 치유농장과 같은 케어팜을 통한 의미 있는 기부문화 탄생이 점점 주목받고 있는 추세죠. 포레스트 도네이션의 소셜 임팩트 아이디어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발표자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유의미한 질문에 귀 기울이는 팀입니다. 사회 문제 발견 콘텐츠 펀딩 플랫폼 프로젝트 퀘스천의 발표입니다. 최은원님의 발표 함께 들어보시죠. 세상을 바꾸는 좋은 질문을 찾습니다. 사회 문제 발견 콘텐츠 펀딩 플랫폼 프로젝트 퀘스천 대표 최은원입니다. 요즘 언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짜뉴스와 기레기를 꼽아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언론사 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게 되었을 때 고객 불편을 느꼈을 것입니다. 최근 광고가 덕지덕지 붙여져 있는 기사를 접하기도 했었고 최근 유튜버들의 뒷돈 광고가 큰 논란이었죠. 지난 2019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위반 판정받은 기사형 광고는 모두 무려 5,517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유튜버 논란 이전부터 이미 많은 언론사들이 뉴스 형태의 광고 기사를 작성을 해왔었던 것이죠. 검증되지 않는 정보로 짜집기한 소위 이제 우라카이 기사 또한 가짜뉴스와 기레기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사의 모습에 공통적인 문제를 꼽는다면 이것은 정말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희는 이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뉴스를 공짜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클릭 한 건이면 다른 채널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저관여 상품이죠. 하지만 뉴스를 만드는 데는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고 누군가는 뉴스를 만드는 데 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몫은 독자들은 아니죠. 이것이 바로 왜 뉴스가 고객의 편익을 생각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널리즘의 붕괴가 사회적 문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예스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언론이 정론을 펼치지 않고 언론이 무고한 누군가에게 칼날을 들이운다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가 되고 명예가 훼손되며 사회적 문제를 갈등을 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엄청난 비용을 리소스를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거대한 인쇄시설이나 뉴스를 배포할 네트워크가 없어도 정기간행물을 산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정기간행물 등록수는 매년 증가세인데요. 예전처럼 인쇄시설이나 스튜디오가 없어도 누구나 이제 정기간행물을 만들고 배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인터넷 언론사 정기간행물의 성장 속도들은 급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양적 성장이 내실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5개 중에 2개의 뉴스들은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이죠. 저희 프로젝트 퀘스천은 생각했습니다. 언론사들의 취약한 수익 구조가 지금의 언론이 신뢰를 저버리는 환경을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과거에 이제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 횡행했던 음악 산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불법으로 이제 음원을 다운로드 했었을 때는 음악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침체기였고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비로소 등장을 하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이 환원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좋은 음악에 적절한 가치가 매겨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음악 산업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에는 적절한 가치가 매겨져야 한다. 뉴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좋은 뉴스에는 적절한 가치가 매겨져야 한다. 저희는 사회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관점 있는 저널리스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들의 고민은 한 가지로 일맥상통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가치한 질문이 확산력 있는 콘텐츠가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가치한 질문들이 확산력이 있는 콘텐츠가 되기까지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요? 솔루션을 이야기함에 앞서 우리는 좋은 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두의 저널리즘이야말로 좋은 뉴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게이트키핑, 뉴스의 취사 선택권은 언론사가 가진 본연의 권한이었습니다. 소수가 쥐고 있다 보니 쉽게 관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반면 프로젝트 캐셔는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며 토론하고 트래픽을 만드는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음과 같은 콘텐츠들을 보면서 모두의 저널리즘에 대한 가능성을 그리고 좋은 뉴스 콘텐츠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뉴스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콘텐츠 펀딩 플랫폼인 프로젝트 캐셔는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유가치한 질문을 프로젝트 형태로 올린다면 후원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후원을 함으로써 그 질문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의 가장 큰 기능은 단순히 후원이 아니라 저널리스트와 독자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저희는 지난 상반기에 베타 테스트를 통해 총 5건의 이제 콘텐츠 펀딩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콘텐츠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워드를 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불필요하게 굿즈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후원을 한 사람과 후원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원자들은 자신이 비용을 낸 콘텐츠에 대해 차별점을 가지길 원합니다. 바로 리워드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펀딩 기반의 OTT 플랫폼인 PQ박스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별로 부여된 코드를 통해 후원자들은 자신이 후원한 콘텐츠를 일정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굿즈를 만들 필요가 없고 후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내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별된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하반기에 총 6개의 콜라보레이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뉴스 기사 형태뿐만 아니라 음원, 게임, 그리고 일러스트, 사진집, 독립출판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 문제 발견 콘텐츠라면 프로젝트 캐스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 하나를 하겠습니다. 9월 7일 날 저희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10년 9월 7일 당진 용광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20대 청춘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올해로 사고 10주기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단 몇 줄의 기사로 묻힐 뻔했지만 댓글에 달린 그 샘물 쓰지 마라라는 시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10주기 기념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모델들은 지속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수수료 모델이고 그 수수료는 별로 크진 않지만 관점 있는 저널리스트들과 그 사회문제 섹션에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이 모이면서 확장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저희는 초기 개발비에 대한 시드머니를 확보한 상태이고 MVP까지 진행했으며 앞으로 이제 임팩트 라운드에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게는 독자들에게 뉴스의 가치를 설득함으로써 언론사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널리즘 환경이 이러한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면 가짜뉴스와 기레기와 같은 저품질의 저널리즘 콘텐츠는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고민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들을 찾겠습니다. 프로젝트 퀘스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프로젝트 퀘스천의 컨텐츠 펀딩 플랫폼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0 베터 투게더 토크 아이디어 챌린지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소셜 임팩트 아이디어를 나눠주신 5팀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디어 챌린지 결과는 잠시 후 시상식에서 발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10분 휴식 후 SK 마이선이 정현천 부사장님의 임팩트 투자가 바꾸는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화상 강연이 이어집니다.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ay the words are lost today. Some say the future is dark and gray. Not us, not here. We do not fear. We are beautiful. See us beautiful. Oh, we will live. We will love. We will learn. We will grow. Yeah. We are the future of humanity. We are the world in our community. We are beautiful. See how beautiful we are. 이제 2020 베터 투게더 토크 마지막 코너를 앞두고 있습니다. 방금 아이디어 챌린지의 주제였던 소셜 임팩트에 대한 특별 강연을 마련했는데요. SK 마이서니의 정현천 부사장님의 엔딩 강연 화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SK 마이서니의 정현천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제가 드릴 주제는 임팩트 투자가 바꾸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장밋빛 미래, 지금의 평범한 일상에 대비해서 훨씬 더 아름답고 밝아지는 장밋빛 미래를 말씀드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드릴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임팩트 투자가 바꿀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아주 다채롭고 아름다운 문화를 누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럼 바꾸지 못할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아마 지구의 평균 온도가 4, 5도씩 올라가고 지구의 대부분의 해안가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양극화가 진행이 되어서 정말로 극심한 불평등이 진행이 되고 이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는 투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암울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서 미슬토우의 손태장 회장이라는 분의 사진이 보입니다. 이분은 앞으로 세계에서는 지식보다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 소통, 협업 이런 4C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꿀 기술과 열정을 가진 전 세계 120여 개 스타트업에 지금까지 개인 자산으로 2천여 원을 투자해 왔다고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동생이기도 하고요. 본인도 사실 엄청난 자산가입니다. 이분이 하는 것과 같은 투자를 임팩트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손태장 회장뿐만이 아니고 많은 그 유명한 자산가들이 임팩트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손태장 회장 같은 분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첫 번째로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4.0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여보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가 변화하는 현상이 몇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최근의 일이 신자유주의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정점에 달했을 때 발생한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종식되고 이후에 자본주의가 세상 사람을 아주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그 뿌리까지 흔들리는 현상을 보고 지금까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한 끝에 자본주의 4.0 또는 착한 자본주의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사회주의하고 혼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삼고 그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게 만들자는
고민의 발로입니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융합된 어떤 임팩트 투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이런 것들이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임팩트 투자가 새로운 자본시장의 키워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경제 발전만을 중심에 놓던 자본주의에서 경제, 사회, 환경이 두루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이 자본주의에 도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은 사실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1962년에 이미 과학기술이 초래한 환경오염 문제를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에서 제기가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 클럽, 리우 지구 정상회의 등의 여러 국제 회의들을 거치면서 경제 발전의 최우선 목표를 둘 것이 아니고 사회, 환경, 경제가 함께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소셜 임팩트가 강조가 되었고요. 이를 높이는 수단으로서 임팩트 투자, 또 ESG 등의 개념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기문 총장께서 재임하던 2015년에 유엔 결의를 통해서 채택된 SDG, 즉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또 상당한 촉발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클리셰이처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임팩트 투자를 증가시키는 배경인데요. 지금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것처럼 먼 미래에 발생할 것 같았던 일들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급격하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여러 비즈니스가 일하는 방식, 또 산업의 구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또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을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일 수도 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소셜 임팩트에 크게 주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회 문제를 다 나열하기는 곤란하지만은 잠깐 생각해 보면은 미세먼지 문제나 고령화 문제, 제 기억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심각하게 생각한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할까요? 수없이 이렇게 빠르게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자산이 어떻게 보면 총동원되어야 되고요. 임팩트 투자 역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시대의 중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팩트 투자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측정 가능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결과를 위한 의도적인 투자 또는 의도적으로 재무적 수익과 측정 가능한 소셜 임팩트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방식이다. 이런 정의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드 에머스이라는 분이 이미 2000년 무렵부터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그래서 블렌디드 밸류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또 2001년도에 많이들 아시는 에큐민 펀드에서 시간과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본이 더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인내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 재단이 2007년도에 임팩트 투자의 개념 정의를 내린 것보다 훨씬 전부터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고 연구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럼 임팩트 투자의 대상인 소셜 임팩트는 무슨 의미일까? 이미 앞선 발표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와 유사한 또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사회 혁신 이런 유사한 그 개념들하고도 혼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런 용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이 시대에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로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면은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로서 소셜 임팩트가 있고요. 그 변화의 과정과 결과로 사회 혁신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셜 임팩트만 해도 이미 구글에서 17억 건 이상의 검색 결과를 기록하는 이 시대에 확실히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팩트 투자하고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사회 책임 투자가 있는데요. 사회 책임 투자하고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 책임 투자는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쁜 기업을 배제하는 뭐 예를 들어서 환경에 아주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그 아주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극적 투자 방식이라면은 임팩트 투자는 사회적, 환경적 그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하는 착한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적극적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익률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전통적으로 투자라고 하면은 어떤 사회적인 임팩트와는 무관하게 재무적인 수익을 추구를 했었죠. 그런데 임팩트 투자는 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 또 임팩트를 창출하는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전통적 자선이나 벤처 자선 등이 이런 임팩트 목표는 추구하지만 재무 수익을 창출할 목적을 갖지 않는 것에 비해서 이 두 가지 수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임팩트 투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글로벌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1340개 기관에서 총 600조 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600조 원이라고 하면요. 2020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지금 512조 원이니까 보다 훨씬 큰 엄청난 규모입니다. 임팩트 투자가 이렇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사실 베인 캐피탈, 뭐 블랙락 이런 글로벌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임팩트 펀드를 결성을 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글로벌 초대형 그 금융기관들은 요즘 유니버설 오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니버설 오너들이 왜 이런 임팩트에 주목을 하느냐면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와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들의 수익률에 또 여러 가지 그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지속 가능한 인류 사회와 지구 환경의 안녕입니다. 지구 환경이 안녕하지 못하고 인류 사회가 안녕하지 못하면 이 펀드들의 성과는 형편없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과 인류 사회의 그 어떤 균형, 안녕 이런 것들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런 임팩트에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버설 오너라는 개념을 잠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투자 규모가 4,300억인데요. 물론 3년 전에 비해서 17배 엄청난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성장률보다 40배 정도 높은 그런 성장률인데요. 사실 약간 좀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좀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대형 펀드보다는 정책 자금과 같은 정부 자금이 유입된 것이 규모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민간의 관심이 아직도 글로벌 수준에 비해서 많이 낮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임팩트 투자가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기관들에 대해서는 일단 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팩트 투자의 내용도 과거의 초기 창업 단계나 시드 투자에서 최근에는 시리즈 A 단계까지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례를 보면은 IoT 기술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선별해서 순환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슈퍼빈이라는 소셜 벤처가 최근에 200억 규모의 시리즈 B 투자까지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투자들이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이런 사례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은 앞으로 임팩트 투자를 통해서도 상당한 훌륭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가 진행되는 영역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임팩트 인베스팅 네트워크, GIN이라고 하죠. GIIN. 여기서 이제 최근 올해 바로 294개 세계 임팩트 투자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주로 에너지, 금융 서비스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 대비해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분야는 수질, 하수, 위생보건, 흔히 우리가 워시라고 부릅니다. 워터, 세니테이션, 하이진 또는 금융 서비스 이런 분야들이 투자를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나 헬스케어, 핀테크 분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후에 임팩트 투자 규모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식품과 농업 그리고 헬스케어,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투자 규모를 유지 또는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요. 현재 단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후변화나 코로나19가 이런 임팩트 투자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언가 좀 새로운 분야가 또 탄생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그 유엔에서 그 SDG가 2015년에 채택이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SDG와 연계했을 때 어떤 목표 영역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은 8번 목표인 그 고용과 경제 그리고 1번 목표인 빈곤 퇴치 이런 분야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버설 오너라고 불리는 수백조 달러의 초대형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SDG가 채택된 이후에 그 피투자 기관들한테 SDG 목표를 관리해라 그리고 그 내용을 커뮤니케이션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DG는 앞으로 임팩트 투자의 기준으로서도 매우 중요하고 일반 투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 기업들도 그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은 SDG 목표와 이행 내용을 지속 가능 보고서에 명시하고 또 관리해 나가는 그런 관심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임팩트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투자 규모를 감소시키겠다 이런 대답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규모를 오히려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겠다라고 응답을 한 것을 보면은 코로나19가 임팩트 투자에 대한 희망을 꺾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임팩트 투자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위기를 넘길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팩트 투자의 성과를 살펴보면은 그 지인의 같은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67%가 시장 수익률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목표 대비 성과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재무 성과로는 88%가 기대 이상이었다 또는 적어도 기대에 부합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임팩트 성과, 그러니까 사회 환경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89%가 기대 이상 또는 기대에 부합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임팩트 투자의 성과가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임팩트 투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려면은 이 투자 기관의 임팩트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팩트 투자에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이제 사례가 국내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학습이 어려운 발달장애 아동들이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앱을 국내 기업이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 에누마라는 우리나라 그 기반을 둔 소셜 벤처가 2013년도에 시드머니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2014년에는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라는 그 행사에 참가를 해서 공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테슬라 CEO 잘 아시는 앨런 머스크로부터 50억 원의 상금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을 했고요. 지금까지 11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고금리 대출 소비자들의 높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소셜 벤처 랜딧이 있습니다. 2018년까지 누적 투자액이 243억여 원, 그리고 2019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40억 원의 투자를 또 신규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임팩트 투자는 창업 초기에 소셜 벤처나 스타트업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성공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SK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SK에서 이런 소셜 임팩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3년도에 다보스 포럼 임팩트 투자 세션에서 SK의 최태원 회장께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이라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이 제안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측정을 하고 여기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5년간 2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1,682억 원의 사회 성과를 창출을 했고요. 그중에서 올해를 보면은 200개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 성과에 대해서 올해만 106억 원의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이런 그 임팩트에 대한 측정과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들이 임팩트 투자를 계속 늘릴 수 있다. 또 일반 자본시장의 관심을 상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와 별도로 민간 자본의 유입을 위해서 자본시장의 민간 자본이 이렇게 임팩트 투자 쪽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전용 민간 펀드를 처음으로 조성하기도 했고요. 최근까지 이제 사모펀드까지 출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개별 기업 투자보다는 그 임팩트가 좀 더 이 소셜 벤처나 이런 기관들이 연합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면은 훨씬 더 임팩트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떤 소셜 벤처 기업 연합체 투자하기로 했고요. 그 연합체를 의미하는 임팩트 유니콘을 6개를 선정을 해서 이들에게 최대 각각 20-30억씩 투자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SK가 임팩트 투자를 비롯해서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소백, 소셜 밸류 커넥트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 민간 축제입니다. 이런 축제를 작년에는 워커힐에서 오프라인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침 그 개막일입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 등의 그 임팩트 투자와 관련된 세션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또 사회 혁신 기관들이 또 참여해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 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져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다양한 내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직접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사회 문제가 범람하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문제 해결의 속도가 사회 문제 발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을 하려면 정말 온 인류가 모든 자원과 역량들을 총동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자본, 조직,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가 증가하면 자연히 자본이 증가하게 되고 이 자본들이 소셜 임팩트를 추구하는 조직들로 몰리게 되어서 그런 조직들이 증가하고요. 소셜 임팩트 조직이 증가해서 성공 사례들이 축적이 되면 이 분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로 유능한 인재들이 모일 것입니다. 임팩트 투자가 그 변화에 마중물로 작용을 해서 소셜 임팩트의 규모, 속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안정되고 풍요롭고 또 지금보다 훨씬 더 균형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의 as is가 매우 암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암울한 미래를 바로잡기 위해서 임팩트 투자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아시는 빌 게이츠도 임팩트 투자가 시장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주 파워풀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임팩트 투자를 유치하려는 피투자 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기업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스토리 그리고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숫자들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임팩트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임팩트의 크기를 꾸준히 측정하고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를 더욱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또 현재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SK 마이서니의 정현천 부사장님의 임팩트 투자에 대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0 베터 투게더 토크 아이디어 챌린지 시상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잠시 자리를 옮겨 진행하겠는데요. 자리를 이동하는 동안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Ever since I met you, been dancing on the clouds. You're heaven sent. Did it hurt when you hit the ground? You sparkle like a diamond. You take my breath away. I'm hashtag blessed. You're the beat to my J. The way you move, move. The way you shake, shake. So hot and so cool. Can't help but say, I freaking love you, love you. Something about you, about you. Come over the feels, it's magic for real. I freaking love you, love you. I freaking love you, love you. Your kisses are electric, your touch is dynamite. You must be tired from always running through my mind. The way you move, move, the way you shake, shake. So hot and so cool, can't help but say, I freaking love you, love you. Something about you, about you. I come over the feels, it's magic for real. I freaking love you, love you. I freaking love you, love you. The way you move, the way you shake, shake. So hot, so cool, too much to take. The way you move, the way you shake, shake. So hot, so cool, can't help but say, I freaking love you. I freaking love you. Come on, let's do this. I freaking love you, love you. I freaking love you, love you. I freaking love you, love you. Something about you, about you.
cross-cultural understanding and design. Find people, understand them, and share love with them. Together, having fun, open mind. From different cultures around the world. Creativity and passion. Connecting people. Diversity. Listen and hear. Share happiness. Love. Creative and refreshing. Unapologetic honesty. Love. Humanity. Better together. We are better together. We are better together. We are better together. (2020) 베터 투게더 토크 아이디어 챌린지 시상식 현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 베터 투게더 토크 아이디어 챌린지는 경쟁의 자리가 아닌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입니다. 때문에 여기 계신 5팀 모두 이미 수상 결과를 떠나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사회에 소중한 동행을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좋은 생각들이 실현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2020 베터 투게더 토크 아이디어 챌린지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월드컬처 오픈 하재희 단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박수 주시나요?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라이브로 발표해 주신 5팀은 월드컬처 오픈 자문위원단의 사전 서류 심사와 대중의 온라인 공감 투표로 선정된 팀이기에 5팀 모두에게 상장과 또 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상팀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하실 세 팀입니다. 지금 수상하는 세 팀에게는요, 이 상장과 상금 90만 원이 수여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포레스트 도네이션의 이한님, 드림메이커의 김승윤님, 플라이의 이미정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세 분을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포레스트 도네이션의 이한님 앞쪽으로 오셔서요. 네, 먼저 이한님부터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과 그리고 우리 단장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겠는데요. 네. 4차 산업과 관련된 농업 분야에 대한 또 변화를 희망하던 저희 했죠? 상장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 촬영 한번 이어가겠는데요. 단장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두 분께서 양쪽으로 서셔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는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 번 더 찍고 보드판과 함께 사진 촬영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잠시 옆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이어서 드림메이커의 김승윤님 앞쪽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김승윤님 역시 상장과 그리고 상금 9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보드판과 함께 또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표면을 좀 앞쪽으로 한번 펼쳐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잠시 옆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이어서 플라이의 이미정님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장과 그리고 상금 90만 원 수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여서 약간 조금 그죠? 떨렸겠는데 정말 첫 번째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이어서 보드판과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올라왔죠? 오늘 또 대구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옆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상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넥터스 이화 소속 우리 한쪽 손예원 최은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 한쪽 프로젝트는 이번 진입 포럼을 통해서 이 월드컬처 오픈과 업무 협약을 맺은 국민연금공단이 선정한 특별 수상팀으로 월드컬처 오픈과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공동명의 상장과 상금 11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더욱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드판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 베터 투게더 토크 마지막 수상팀입니다. 프로젝트 퀘스천의 최은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셨죠. 네, 상장과 그리고 상금 12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또 단장님께서도 축하의 말씀과 함께 상장 전달해 드리고요. 보드판과 함께 또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문제 발견 컨텐츠 펀딩 플랫폼을 또 발표해 주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저희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단장님께서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5팀 모두 사진 촬영, 네,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받으신 거는요, 앞쪽을 향해서 펼쳐주시고요. 단장님을 가운데로 하셔서 양쪽으로 네, 멋있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가운데 한번 올까요? 우리 여성분들이 좀 가운데 쪽으로 옆에 함께 해주시고요. 양쪽으로 함께 서주시겠어요? 네네네. 자, 그리고 상장을 앞쪽으로 네, 멋지게 펼쳐주세요. 네, 마스크는 쓰셨지만 안쪽에서는 멋진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5팀 모두 수고하셨고요. 상장과 또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네, 어느 정도 사진 촬영 되신 것 같죠? 네, 수상하신 5팀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있으면 제가 한번 마무리로 같이 할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이것으로 2020 베터 투게더 토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의 공익적 가치를 고민하며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전문가들의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2020 베터 투게더 토크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도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 안녕할까요? 네.